반갑습니다.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된 럭키보트라고 하는데요. 저 주제는 조금 묵직한 거죠. 정치, 경제와 철학과 종교입니다. 정치, 경제, 철학, 종교. 그래서 좀 묵직한 주제인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앞으로 이제 계속 달아야 될 첫 번째 주제는, 정치 경제학 중에서 마르크스 경제학 중에서 자본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87년인가? 그때쯤 처음 김영민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론과 실천사에서, 근데 가명이고, 실제로 강신준 교수님이 그 내용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에서 썼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 1991년인가, 이제 2년쯤, 맨 처음에 그 책은 금지됐다가, 1992년인가 어떻게, 내가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는데, 해제가 돼서, 이제 그때 저도, 구입해서 본 것 같은데, 이제 그 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김세인 교수님이 쓴 자본론은 영어판에서 했다고 그래요. 영어판에서 번역했다고 그러고. 비교해보면 또 좋겠지만,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죠. 왜? 참, 내용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많은 책입니다. 예, 권하고 싶지 않아요. 예, 절대 권하고 싶지 않은 책이고, 여기서 이제 주제를 자본론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그거를 주로 비판하는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비판하는 내용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혹시 자본론을 너무 좋아하시거나 그쪽을 이렇게 추종하시는 분은 좀 불편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불편할 수 있어도, 한번 이런 비판이 있다, 그런 내용의 비판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걸 한번 반박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발전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일판 서문을 보면, 자본론 서문을 보면, 거기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는 가치 실체와 가치 크기에 관해 될 수 있는 대로 평이하게 분석을 하고자 했다 라고 써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상품의 가치라는 것은 다소 비시장 경제적인 주관적인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치라는 것은. 상품의 가치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표현된 그런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거죠. 특히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것은,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한 노동자의 노동력 투입량으로 결정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건 뭐예요? 당연히 가격이죠. 상품의 가격. 상품의 가격이죠. 너 상품 그거 얼마 주고 샀어? 얼마야? 그렇게 물어보지. 너 그 가치가 얼마나 될 것 같아? 그렇게 물어보진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치는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이라 물어볼 수는 있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마음속에 사실은
저 물건의 가치를 염두에 두고 사긴 삽니다. 음식이면 저 맛이라든가, 풍미라든가, 그 음식의 가치라든가, 희소성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을 하고 사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으로 결정을 합니다. 주관적인 내용에서는 가치를 판단하지만 객관적인 면에서는 가격을 결정하는 게 맞아요. 가격으로 결정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경제학이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사회 현상을 다루는 것인데 주관적 요소로 다룬다? 그럼 경제학하고 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객관적 요소로 다루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마르크스 경제학이 왜 비주류 경제학이라고 얘기하냐면 주류 경제학이 아니니까 그런 건데 왜 아니냐? 이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계산은 초등학교식 그 수준으로는 계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타당하지 않은 가정을 세워놓고 계산하는 것을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바로 목표, 그 양반의 목표. 노동자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싶겠다. 그 심정은 이해는 해. 그러나 그 과정, 결과 모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두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 마르크스가 그런 어거지 주장을 함으로써 많은 세계 사람들이 굶어 죽고 저성장, 비효율적인 생산 이런 걸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는. 그 다음에 그 프레드릭 앵겔스가 있죠. 마르크스 친한 친구인데 그 마르크스가 사망 후 1886년 경에 그 영업한 서물에 보면 1825년부터 1867년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정체, 번영, 과잉 생산, 공황이라는 10년 주기의 순환은 확실히 그 진행을 그쳐버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로지 우리들은 영속적이고 만석적인 불황이라는 절망의 수렁 속으로 빠뜨리기 위해서일 뿐이다 라고 쓰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불황이 되고 공황이 오고 막 그러고 있는 것이 이제 멈춰져서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 큰 공황이 오고 더 큰 불황이 온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들어맞았어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잘 아시다시피 1929년 미국에서 주로 시작된 어느 나라에서 시작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미국에서 발생된 대공황으로 인해 갖고 1930년대까지 계속적으로 많은 실업률, 그 다음에 수요 부족, 과잉 생산 그런 거로 인한 어떤 공황이 발생돼서 미국 사람들은 많이 공포와 절망과 가난 속으로 집어넣었죠. 그런데 결국은 해냈습니다. 30년대 말 이후로 40년대에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결국은 번영의 시기를 구하게 된 거죠. 60년대 2차 대전 끝나고 60년대 70년대 하면서. 그다음에 중간에
그 석유파동 같은 그 불황기가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곧 뭐 몇 년 안에 또 회복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그 IMF 위기라고 그래갖고 외환 위기 때문에 좀 몇 년간의 불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잘 극복하고 잘 살게 된 거예요. 점점. 2008년 정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 때문에 약간 또 경제가 흔들렸다가 또 어느 정도 그 회복을 하고 점점 확장식으로 경제 확장이 되면서 잘 살게 되고, 그게 어떤 일반 경제의 법칙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모순. 근데 이 세상에 과연 자본주의가 있었을까? 자본주의가 있었을까? 영국에서도 그 당시 그 19세기에 자본주의가 발달했을 때 그 자본가가 과연 주체 세력인가? 그 가장 강력한 세력인가에는 의문이 있어요. 왜? 결국은 영국이라는 그 전체 나라, 그 여왕이라는 어떤 상징성, 여왕 폐하의 모든 그 영광, 그런 영광을 돌 수 있는 거고, 자본가는 그냥 잠깐 자기 분야에서만 잘한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 영국이 전쟁이 발생하거나 뭐 국가 위기가 닥치면 자본가의 그 토지, 돈, 자본력, 그런 거 다 그 몰수하거나 그 강제로 징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어떻게 그 자본주의라고 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 세상에서 모든 역사에서 자본주의라는 사회, 자본가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하고 자기 자본을 위해서 모든 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과연 있었는지 의문이 됩니다. 의문이 되죠. 제가 자본주의 그런 사회를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자본주의가가 뭐 사람을 강제로 착취한다든지 이윤을 위해서 막 사회적 어떤 합의라든가 사회적 그 공동체 이익을 파괴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 경우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죠. 옛날에도 처벌이 됐을 겁니다. 요즘은 더 완벽하게 못하게 막아야겠지만, 그런 그 자본주의 사회가 과연 모순이 있던 사회였는지, 아니면 그 모순이 그냥 부분적인 모순이었는지, 전반적인 그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모순이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 한번 탐험해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은 이만하고 또 다음 그 자본론 강의 겸 이야기를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